깜짝이야. 자, 오늘 통합과학 예? 내려주라고? 뒤로 가기 버튼 눌러요. 리모컨에서. 눌러주라. 자, 조용히 해라 친구들. 그래 집어넣어라. 쫑갓나 새끼들. 아우지 당공이 버려버린다. 자, 우리가 그 변압기와 관련된 그 종합적인 식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변압기 1차 코일 쪽에 공급되는 전압을 V1, 그 다음에 공급되는 전류가 I1, 그 다음에 2차 코일 쪽에 전자기유도 현상에 의해서 그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을 V2, 그리고 2차 코일의 가문 횟수 N2, 그리고 유도 기전력에 의한 전류의 색이 I2라고 이제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어떤 식이 성립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한번 적어주면, 자, 요 식, 자,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림 잘 못 그리지만, 오케이? 변압기 두 개를 나눠라, 알겠지? 두 개 나누고, 이렇게 이제 절반으로 나눈 다음에 이쪽에 가문 횟수, 코일, 1차 코일 가문 횟수 N1, 이렇게 잘 안 나오냐? 1차 코일의 가문 횟수 N1, 그 다음에 이제 2차 코일의 가문 횟수 N2, 그 다음에 이쪽에 그 1차 코일 쪽에 전압 V1, 그 다음에 전류의 색이 I1, 유도되는 전압 V2, 그 다음에 유도 기전력에 의한 전류의 색이 I2라고 하자 이런 얘기죠. 자, 이랬을 때 이제 변압기에서 꼭 알아야 될 식, 전체적인 식을 적어보면 V2분의 V1은 N2분의 N1 이코르 I1분의, 이제 이거 바뀌어진다는 거죠. I1분의 I2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I1분의 I2 이게 순서가 바뀐 거는 여기에 이제 공급되는 전력 P0 하고 이쪽으로 나오는 전력 뭐 P출 또는 P송이라 합시다. P출, P송, 예? 송전 전력.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공급되는 전력과 송전되는 전력의 값은 똑같다. 그래서 여기서 P0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V1, I1 공식에 V1, I1. 그 다음에 요 P송은 V2, 그 다음에 곱하기 I2. 그래서 요걸 이제 V2분의 V1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 이 식이 얻어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관계를 이용해서 알아줘야 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P송이 뭐냐? P송이라고 하는 것은 V송 곱하기 I송이겠죠. 예? P송이 뭐겠니? 원래 물론 V송, 여기 뭐 V2, I2겠지만 그냥 또 다시 쓰겠습니다.
송전전압, 송전전류야. 그죠? 에?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사실 또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요. 요 V송. 알겠어요? V송. 이 V송. 그렇죠? V송이죠. V송.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 두 개는 같으니까 이게 다시 쓸게요. 왜냐면 P0 이코르 P송인데 요거는 V송 곱하기 뭐지? I송 이거잖아요. 맞지? 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변전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변압기가 들어있는 변전소가 있어요. 변전소가 있고 여기 이제 뭐 이 변전소에서 연결된 송전선이 있을 거야. 이게 송전선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정이라고 합시다. 가정까지 이렇게 반응 나왔어요. 그죠? 자, 여기 송전선의 저항을 뭐라 그럴까? R송이라고 합시다. R송. 예? 네. 그 다음에 여기 반으로 나눠서 여기 P0 이코르 뭐였지? P0 이코르 뭐였냐 얘들아? P0 이코르 P송이었지. 그죠? 네. 맞죠? 그 다음에 이 P송은 뭐 곱하기 아까 뭐였지? V송 곱하기 I송이었어요. 그지? 네. 그러면 이제 잘 봐. 어디를 가로를 쳐야 돼? 이렇게 가로쳐야 돼. 이렇게 가로쳐야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뭐냐면 I송이에요. 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I송이죠. I송. 오케이? 네. 네, I송입니다. I송이에요. 자, 그러면 볼래요? 그럼 요 송전선에 의한 송전선도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에 의한 열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 송전선에 의한 손실 전력이 있을 거야. R. 송전선의 저항의 R송에 의한 손실 전력이 있을 거야. 손실 전력. 이걸 뭐 어떻게 쓰냐면, 오케이? 이거를 P손이라고 해요. P손. 에? P손. 알겠습니까? P손은 결국 I송 곱하기 I송 여기죠. 여기 이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P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I 제곱 R P선은 I송의 제곱 곱하기 R로 R송 이렇게 계산해요. 손실전 이렇게 계산해요. 손실전. 그러니까 이
I송은 그럼 R분의 V송 돼야 되는데 사실 이 V는 이쪽에 V를 재야 되거든요. 이쪽에 V를 재야 되는데 여기에 V송을 재야 돼요. 여기를. 그런데 여기 R분의 V송을 재기가 어려워. V가. 그래서 R분의 V송의 제곱을 쓰는 게 아니야. 어렵습니다. 송전선에 이 V를 재야 되는데 여기 어려워요. 요 값이. V를 쓰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 손실 전력 계산할 때는 R분의 요 V제곱의 식은 안 써. 요걸 쓰기가 어려워. 그래서 요 식을 써서 손실 전력을 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결국 손실 전력은 그죠? 이걸 이용해서 구해요. I송 제곱의 R송으로 구한다.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R분의 V제곱을 써서는 안 된다. R분의 V제곱을 써서는 안 된다. 손실 전력을 계산한다. 그래서 손실 전력에서는 요 식을 써라. 요 식. 이 식만으로 써요. R분의 V제곱. I는 R분의 V니까 R분의 V를 대입하면 R분의 V제곱이 돼요. 그래서 그 식을 써서는 손실 전력을 계산하는 게 어렵다. 그리고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이 송전선의 저항에 의한 손실 전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요 식을 이용해서 꼭 사용해라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나? 또 이거 그러면 이 가정에서 받는 실제 전력은 어떻게 구하냐? P실 실제 전력은 공급 전력 또는 송전 전력이죠. 송전 전력 마이너스 손실 전력 이렇게 고요. 실제 전력은 P송 마이너스 P손 이렇게. 그래서 손실 전력 구하는 식은 꼭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알아주시고, 사실 그 교과서 문제가 좀 어렵긴 그 문제가 잘못되긴 됐어요. 왜냐면 밑에 그 선이 두 개가 있으면 저항값을 두 개를 계산해야 되는데 약간은 애매한. 하지만 손실 전력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뭐 나쁜 그림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 볼래? 이런 문제 보여줄게.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내가 가져와 봤어요. 문제를.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 자, 이 문제를 가져와 봤어요. 자, 한번 읽어봐라. 응? 어떤 문제인지 한번 읽어봐. 문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지금 여기 변전소, 변압기, 변전소 두 개 나눠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발전소에서 A 변전소, B 변전소가 있고요. 송전선 PQ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 저 아파트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요. 됐냐? 네. 그러면 이제 표를 얼른 그려야 돼. 표를 먼저 딱 그리면 다 해결돼. 다 이렇게 세 줄. 됐어요? 여기 이제 A 변전소, 그다음에 B 변전소. A 변전소에서 나오는 송전선이 뭐지? P고요. 그다음에 변전소죠.
언론에 이렇게 얼른 적어줘요. 비변전소에서 나오는 송전선이 뭐지? Q라고 나와요. 그지? 됐어요? 그 다음에 저항. 제가 송전선의 저항값은 Q가 P의 몇 배라고 그랬냐? Q가 P의 2배니까 Q가 P, 이거 ER로 적어요. ER송. 그 다음에 R송. 이렇게 적어요. 됐냐? 송전선의 저항이란 뜻이야. 송전선의 저항이 여기는 1R송, 2R송 이런 생각하고 이런 표를 그려. 그 다음에 자, 송전전력 이퀄 공급전력이죠. 여기 공급전력 이퀄 무슨 전력? 송전전력. 똑같죠? 예? 네. 근데 공급전력, 송전전력이 얼마로 나와 있니? 얘들아 2P 제로 1P 제로 나와 있네. 그치? 됐어요? 네. 요 식을 적어라. 공급전력, 송전전력. 됐냐? 네. 자, 1차 코일의 전압은 사실은 필요 없는 문제 같은데. 여기, 이쪽. 여기 1차 코일의 전압. V0죠. 네. 둘 다 얼마지? V제로. 이게 둘 다 1차 코일의 전압.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1차 코일의 전압. 1차 코일 전압. 둘 다 얼마지? V제로. V0예요. 사정은 필요 없죠. 중요한 것은 몇 차 코일의 전압이죠? 그렇지. 2차 코일의 전압. 2차 코일의 전압이 필요하죠. 2차 코일의 전압이 이제 두 개 나눴네. 하나는 얼마죠? 하나는 V제로. 5V0네. 하나는 5V0고. 여기는 10V0네. 그죠? 그래서 5V0 대 10V0예요. 그죠? 됐지? 네. 맞아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송전선의 전류 1, 여기 이제 송전선의 전류. 전류를 모르잖아. 그러면 여기 송전선에 흐르는 비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A를 하자. 그러니까 이쪽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뭐라고? IA. 10V0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뭐라고 그래? IB. IB를 하자. 됐냐? 표 그랬냐?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있니? 손실 전력이다. 자, 손실 전력이 지금 얼마니? 손실 전력 모르네? 안 나왔네? 그죠? 그럼 계산해야지, 그지? 이따가 계산합시다. 자, 이렇게 했어요. 됐지? 됐다 그래. 네. 맞지? 네. 그러면 잘 봐. 우리가 1차 코일 필요 없고 요 두 개 곱한 것이 이게 나와야 되잖아. 그지? 요 두 개 곱한 것이 이게 나와야 되잖아. 그지? 왜냐면 공급전력, 송전 전력 같으니까 2차 코일의 송전 전압, 송전 전류, 송전 전압, 송전 전류가 같아. 그지? 응? 맞아요? 이거 봐야지. 요 두 개 곱한 값, 요 두 개 곱한 값이 공급 전력과 어때야 돼? 같아야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곱해보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니 이거? 자, 됐나요? 요거 어떻게 같아야지? 자, 5V0 곱하기 IA 값하고 IA 값 뭐 같아야 되지? 뭐 같아야 돼?
EP0. 그 다음에 10V0IB. 10V0 곱하기 IB. 여기에 뭐 해야 돼? P0. 됐나? 네. 그러면 V0, V0 없애버리고, 그죠? P0, P0 없애버리고, 그럼 OIA, O 곱하기 IA는 2죠. 맞나요? 그 다음에 10 IB, 10 곱하기 IB는 1인가? 네. 그러면 이거 나눠버리자. 그냥. 그러면 1. 여기는 뭐지? 2. 2. 그러면 IA가 2고 IB는 2분의 1이지. 그지? 그러면 송전선 P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A 대 IB는 몇 대 몇이니? IB 대 IB는 몇 대 몇? 4 대 1이네요. 그죠? 아시죠? 요거 2라며 IB는 2분의 1이지. 예? 맞잖아. 2IB는 1이니까 2분의 1이잖아 IB가. 그러면 4대 1 아니야 4대 1. 4대 1. 맞아요? 자, 송전선에 여기 IA 대 IB 변전소 반을 나누라 했어요. 이렇게 나누라. 그다음에 IA 대 IB가 4대 1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 A 송전선, 자 다시 말해서 P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그냥 4K를 하자. 4K. 그다음에 B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송전 전류죠. 이걸 그냥 K를 하자. K. 됐어요? 됐다 그래. 그지? 자, 이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B를 구했어. 구했죠? 자, 이제 손실 전력을 계산. 자, 손실 전력은 이렇게 구한대. 됐냐? 자, 그러면 계산해보자. 자, P 송전선에 의한 손실 전력. P 송전선의 송전선에 의한 손실 전력. 좀 수익이 좀 이상하네. P A 송전선이야 그냥 이렇게 합시다. A 송.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고? IA의 제곱에 RA 이렇게 구하지. 네? 자, 비송전선이 뭐 비변전선에서 나오는 송전선이 Q니까 그 비변전선에 나오는 송전선에 의한 손실 전력은 IB의 뭐지? 제곱에 RB가 되겠지. 근데 RA, RB가 몇 대 몇이라고 그랬죠? 여기? 1대2네요. 1대2.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있겠대요. 어디를 지워봐야 되나? 이걸 지울까? 여기를 그냥 1대2니까 이걸 이렇게 합시다. 이퀄. IA가 얼마지? 4K의 제곱이니까 16K의 제곱 곱하기 그냥 R을 할게요. 그냥 R. 예? 1대2니까 이 IB가 얼마니? K야. K제곱 곱하기 2R. 그렇지. 2R. 그럼 RR 없어지죠? B를 구하라. B. 그러면 A 변전소에서 나오는 P 송전선에 의한 손실 전력은 16K 제곱 대 그죠?
그 다음에 비변전서에서 나오는 Q 송전선에 의한 손실 전력은 2K 제곱이네. 그죠? 16K 제곱 대 2K 제곱이야. 그죠? 그러면 문제 첫 번째 기억을 봐봐. 기억. 송전선에 의해서 손실 전력은 P가 Q의 몇 배이지? 8배. 여기는 이코르 2K 제곱 R이니까. 그죠? R 주었어. 2K 제곱. R 주어니까. 그럼 16K 제곱 대 2K 제곱. 그래서 8개죠. 그래서 기억은 어때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코일의 가분수는 2차 코일이 1차 코일의 몇 배냐? 코일의 가분수. 야, 여기 5V0 대 10V0은 이거는 B가 성립하지. N1 대 N2의 B가 성립하지. 그지? 코일이 가문수가 이거 5배면 5번 감았다면 얘는 몇 번 감은 거야? 10번 감은 거지. 그러니까 2배네, 그죠? 2배. 아니. 그것이 아니고 A에서만 봐봐. A에서 맞지? A에서 뭐라? 여기 아니네. 요걸 봐야 돼. 요걸 봐야 돼. 요걸 두 개를 비교해. A에서만 봐야 돼. 이거 봐. 1대 몇이지? 5. 1대 5야. 코일 감은 횟수가 몇 대 몇이겠죠? 1대 5. A에서 봐. A에서. 1대 5. 1대 5. 그래서 맞지? 니은 맞죠? 자, 디귿.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 몇 배이지? 아까 이거 몇 배였지? 4대 1. 맞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데, 지금 선생님은 일부러 이렇게 한글로 썼지, 한글로 썼지? 너희들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시면 되지.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쓰면 돼. 여기를 이렇게 나눠. P0. 요거 V송, I송, R송, P손실 이렇게. P0으로 적고, V송, I송, R송, P손실 이렇게 적으면 돼. V송, I송, R송이라고 적어. 그 다음에 여기 P는 A 변전서에서 나오는 이 송전선이라는 뜻이죠. Q는 뭐였지? B 변전서에서 나오는 이 Q라는 송전선이죠. 그래서 여기 P0은 P송하고 똑같이 송전전력하고 송전전력, 공급전력. 그래서 P0은 V송, I송, R송, P손실. 이거 표를 그려야 돼. V송. 왜냐면 니네들 여기 저거 한글로 썼으니까 여기를 V송. 이 밑에 아래 첨자 V송, I송, R송 이렇게 적으라고. 예? 이 뭐냐면 V송이 뭐냐? 송전선에서 나오는 그 2차 코일 쪽에 송전 전압이죠. 송전 전압, 송전 전류, 송전선의 저항. 이게 돼. 예? 이게 좀 어려운데요. 근데 지금 조금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사실 여기서 곧바로 나온 송전 전압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그지? 여기 2차 코일이잖아. 2차 코일 쪽에 송전 전압, 2차 코일 쪽에 10V0, 요게 송전 전압인데 이게 송전 전압이고, 그러면 이 송전선에 걸린 전압은 얼마냐? 요게 헷갈려. 근데 요 송전선의 전압을 구해가지고 여기 이제 아까 요건 송전 전압이죠. 송전선에 의한 여기 V 송송이 나올까? V 송송은 여기요. 송전선에 걸린 전압. 요거 구하기 어려워, 여기. 그래서 R분의 V 제곱을 못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게 뭐 여기 25입니다. 그 다음에 요놈이 뭐 10A다. 그러면 ohm의 법칙에 하면 요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나오지? 200이 나오잖아. 요거 200V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요거 200V하고 여기 5V0하고 10V0하고 같으냐고. 그게 안 같지. 그러니까 요걸 쓰면 안 돼요. R분의 V제곱을 써서 계산하면 손실 전력을 계산하기 어려워. 여기 요 사이에 전압을 못 구해. 그래서 손실 전력은 I송 제곱 R송 요걸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요 200, 요 두 개 곱하면 볼트가 나오거든요. 200이네. 200하고 요거 같나? 안 같아. 근데 요걸 써서 계산하면 손실되는 전력이 공급 전력보다 더 커져 버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V를 쓰면 안 돼요. 여기 V를 쓰면 안 되고 I송과 R송만 가지고 손실 전력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V송송을 가지고 하면 안 돼. 물론 이 V송송을 구해가지고 손실 전력을 구해도 값은 똑같아. 근데 이 V송송은 구하기 힘들다니까. 그 머나먼 이 전선의 길이에 걸린 전압을 어떻게 구해? 못 구하지. 그래서 V송송을 가지고 안 되고 I송, R송만 가지고 송전선에서 송전선에 의한 열 작용 있죠. 송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손실되는 전력은 I송, R송을 가지고 구한다. 이게 조금 너희들한테 얘기해 주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R분의 V제곱은 안 돼. 이거 R송분의 V송송의 제곱을 구해가지고 P 손실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손실제. 이해했어요? I송, R송만 가지고 I송의 제곱 곱하기 R송을 이용해서 손실 전력을 구한다.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 거기 저 287페이지 그 그림도 사실 그 그림이 두 개, 그 밑에 전선도 있고 아래 전선도 있잖아요. 사실 아래 전선은 없어야 돼. 아래 전선은 없어야 되는데 거기 또 나와 있어요. 니들 한번 봐봐. 거기 400A 1만 볼트 곱해봐. 얼마니? 400만 와트지? 400만 와트. 오른쪽 바로 옆에 40만 볼트 10A 곱해봐. 400만 와트지? 그러면 10A가 흐른데 그 전선의 저항 20ohm이라고 나와 있지? 10A 바로 밑에 20ohm이라고 적어봐. 10A 밑에 25ohm이라고 적어봐. 그 두 개를 곱해봐. 200V라고 적어봐. 그러면 니네 적었지 여기 봐봐. 10A 20ohm 200V 적었지. 그럼 이거 송전선에 걸린 전류 저항 전압이잖아. 그럼 여기 송전선에 한 P 손실 한번 구해보자. 손실은 I 제곱 R 10제곱 곱하기 20이지. 또는 P 손실 R 20분의 200의 제곱 R분의 V제곱. 이 두 개 값은 어떨까? (10제곱) 곱하기 20 I 제곱 R하고 R분의 V제곱하고 값이 어떠냐고. 몰라요. 뭘 몰라. 계산해봐 임마. 같지? 같아. 같지? 같다고. 그런데 여기 200V라고 하는 게 잴 수가 없다고. 결국은 송전선이 길어지면 저항값도 계속해서 커져요. 그래서 여기 V값을 제대로 구하기 어려워. 이론적으로는 200V가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손실 전력을 구할 때는 여기 송전선에 걸린 요걸 V송송을 쓰면 안 되고 I 제곱 R. 왜냐하면 전류는 전하랑 보존의 법칙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I 제곱 R을 써서 손실 전력을 구하는 거예요. 됐냐? 네. 자,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 바꿔서 B에서 1차 코일의 가문수하고 2차 코일의 가문수는 몇 대 몇일까? B만 봐. B요? 예. 몇대요? 1대 10이겠죠?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요 2차 코일의 전압, 이걸 송전 전압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우리가 이제 이겁니다. P송하고 왼쪽에 P공은 어쨌죠? 같죠? 그럼 I송 제곱 R송이라고 했죠? 그지? 맞지? 자, 여기서 꼭 하나 알아. 우리가 뭡니까? 지금 요거 한번 그대로 적어볼게요. 요거는 P0은 V0 곱하기 뭐지? I0이지. 맞다 그래. P송은 뭐냐? V송 곱하기 예를 들어서 I송이라고 봐야 되죠. 그지? 응? 네. 자, 그런데 요것은 I송의 제곱의 R송이지. 그지? 자, 요걸 식으로 잘 해석해야 돼. 자, 요 값하고 요 값 항상 일정하지. 똑같지? 공급 전력, 출력, 송전 전력, 출력 전력이라고 하는데 똑같아. 근데 봐봐. 얘를 높이면 이 값하고 이 값이 전체 같아야 되니까 I송은 어째야 되지? 낮아져야 돼. 그지? 그러면 I송이 낮아졌어요? 그지? 예? 뭐냐 지금 뭐를 보는 거지? 자, 같은데. 자, 그럼 부터 할까? 요거 아니지. 자, 낮아졌죠? 잘 봐. 그러면 우리가 이거죠. P송은 뭐냐? I송의 제곱에 R송이라고 적어야지. 그지? 손실 전력. 맞지? 응? 네. 잘 봐. 그럼 잘 봐라. 자, V송을 높였네? 요 두 개는 같아야 되니까 I송은 어떻지? 낮아져. I송이 낮아지기 때문에 손실 전력은 어떨까? 줄어들겠지. 그지? 그 다음에 R송도 만약에 낮아지면 P손실, 손실 전력도 어떨까? 낮아지겠지. 그지? 네. 그래서 잘 봐.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유. P손을 줄이기 위한 방법. 손실 전력, P손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뭐냐? 요걸 기억을 해봐. P손을 줄이기 위한 방법. 그러면 이거지. 송전 전압을 높여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낮추면 돼.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낮추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낮아지면서 낮아진 거의 제곱에 비례해서 손실 전력이 낮아져. 그죠? 줄이기 위한 방법 첫 번째. P손을 줄이기 위한 방법 1번, 2번. 1번이 뭘까? V송을 높여서 I송을 낮춰라. 그러면 I송이 이대로 와. 이쪽으로 와. 그래서 송전선의 전류의 세기를 낮춰야 되는데 송전선의 전류를 낮추려면 V송을 높여야만이, 왜냐하면 이 두 개는 에너지 손실이었으면 두 개는 같아야 되니까 2차 코일 쪽에 송전 전압을 높이면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I송은 줄어들어.
그죠? 그래서 2차 코일 쪽에 송전 전압을 높여서 2차 코일 쪽에 송전 전류의 세기를 낮춘다.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R송을 낮춰야 된다. 송전선의 저항을 낮춰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요. 자, 송전선의 저항은 이제 요거 좀 해요. 요거도. 이제 요 식이 정확히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송전선의 저항을 구하는 식이 있어요. 로 곱하기 S분의 L이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요 식을 보면, 자, 요거는 상수야. 비저항이라는 상수. 요거는 송전선의 단면적. 면적. 송전선의 면적. 요건 송전선의 길이. 그러니까 R송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송전선의 저항을 낮추려면 단면적을 높이고 요 송전선의 길이를 어째야 되지? 짧게 하면 되지. 이게 집 근처에 발전소가 있어야 돼. 집 근처에.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잘 보시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요게 이제 저런 형태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계속 계산 문제가 나와. 다시. 자, 이거 반으로 나눠. 변전소 반으로 나눠. 변전소가 반으로 나눠졌어. 1차 코일 쪽에 V0, I0하고 공급 전력과 2차 출력 쪽에 V송. V송이야. V송송이 아니고. V송송은 구하기 어렵다고. V송송은. 그래서 자, 여기 두 개 같아야 되고 2차 코일 쪽에 송전 전압을 높이면 요 두 놈은 같아야 되니까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낮아져. 그러면 손실 전력을 구하는 공식 I송 제곱의 R송이야. 요 송전선의 전류가 약해지면 손실 전력도 약해지지. 손실되는 전력도 작아지겠지. 또 R송 송전선의 저항도 만약에 줄일 수만 있다면 손실되는 전력이 적어지지. 손실 전력. 그래서 P송을 줄이기 위한 방법. 첫 번째, I송을 줄여라. 두 번째, R송을 줄여라. 그러면 손실적 P손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P손이. 그래서 1번을 했어요. 1번은 2차 코일 쪽에 송전 전압을 높여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낮추면 돼요. 이게 첫 번째고. R송을 줄이는 방법. R송을 줄이는 방법은 송전선의 면적을 크게 하고 송전선의 길이를 작게 하면 돼. 이 두 가지 식에 의해서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야.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 이렇게. 됐어요? 됐다 그래. 몰라도 됐다 그래. 비슷한 문제 있는데 한번 풀어볼래? 이거지. 똑같아. P공, V송, I송, R송, P손실 똑같아. 이 표를 그려야 돼. 표를. 표. V송, I송, R송, P손실. 표 그리면 돼. 공급 전력 이퀄 뭐라고? 송전 전력. 표만 그리면 돼. 이거 녹화가 돼서